예,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 한류 콘텐츠에 보복할 것이다라는 괴담이 펴지면서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 인기 가수 콘서트가 취소됐다. 또는 한류 스타들의 출연분이 삭제됐다. 뭐 이런 괴담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실명까지 나오고 있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단 그 사드가 배치가 되고 나서 중국이 굉장히 냉랭해진 분위기다. 이런 것이 이미 연예계에서도 사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그런 일단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듯한 정서가 소문이 확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일단 실체적으로 뭔가 행동이 옮겨진 그런 보복이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없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냐면 엑소라든지 빅뱅이라든지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의 중국 공연이 있었는데 사드 배치 이후에 취소가 됐다. 뭐 이런 설도 있었고요. 또 지창욱 씨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서 드라마가 방영 중인데 뭐 지창욱 씨 분량이 뭐 삭제됐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됐다든지 이런 루머가 돌아서 결국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또 유인나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서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요. 이 문제로 인해서 보복을 당해서 유인나 씨가 뭐 분량이 앞으로 못 찍게 됐다더라. 뭐 이런 등등의 소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아직까지는 사실 무근인 걸로 루머인 것으로 이렇게 일단 정황은 공식적인 입장들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소문이 나오는 자체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네. 느낌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는 되게 이 느낌들을 잘 받습니다. 그럼요. 공식적으로 어떻게 지금 하지고 있지는 않지만 약간 계약을 좀 미룬다든지 아니면 조금 뜨끈미지근한 어떤 행동들을 보인다 그러면 그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는 바로 감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괴담으로 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소문이 커지다 보니까 벌써 뭐 어떻게 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중국에서는 뭐 하는 건 없습니다.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거는 조금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사실 한국과 중국이 같이 해서 어떤 큰 행사를 유치하는 한국의 서울에서요.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같이 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제가 실명을 다 오픈해버리면 혹시라도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 봐 제가 실명을 다 오픈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국에서 투자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확정을 하는 서류를 다 뭐 이미 저지난주에 다 보내줬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드 배치가 발표가 딱 되고 나서부터는 좀 기다려보자,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회신이 왔고요. 또 그 행사에 참석을 하기로 했던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참석 여부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했으나 구두상으로 오케이라고 했으나 회신을 줘야만 서류상으로 줘야만 확정자 명단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류 회신을 조금 추이를 지켜보자 뉴스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반응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식업과 관광계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입장인 게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 그 금요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3건의 중국인들이 오는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이미 계약서를 썼던 한 건만 유지가 됐고 2건은 캔슬이 됐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현장 취재를 하면서 봤을 때는 이 분위기가 일단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들이 심상치 않을 수 있겠구나. 문화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이게 타격이다. 이렇게 할 만한 실체는 아직은 이민호 씨 영화도 지금 그쵸. 한중합작영화가 지난달에 중국에서 개봉해서 한 90억 벌었다고 물론 이제 사드 배치 전에 2주 전에 개봉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개봉 당일에 90억을 벌었다는 그런 후문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거죠. 아무래도 영향은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뭐 직간접적인 압박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괴담이다 이런 얘기가 도는 것이 아직 실체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 뭐 이민호 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뭐 엄청나잖아요. 중국에 가서 보면 큰 도시에는 이민호 씨 얼굴이 없다 할 건물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 바운티 헌터스라는 이제 요 일종의 그 합작 영화인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첫날 9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큰 타격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들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의 100억 소녀로 알려진 소녀시대 유나 같은 경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무신 조자룡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고 있는데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별탈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별그대 같은 김수현 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중국에서 지금 광고도 한 35편 정도 계속 찍고 있다 그러는데 뭐 태후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들이 한류로 쭉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위기라는 게 한순간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괴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귀뚱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짚고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또 활로를 찾을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민호 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드 배치 전에 개봉을 했던 겁니다. 예. 이주전도 전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일단 크게 이제 흑자 규모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한류 스타들을 쓰는 이유가 어마어마한 돈을 하는 것. 이거는 본인들의 필요 때문에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예. 사실 중국은 아직까지 중국의 당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어떤 뉘앙스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계약을 계속 할 거고 이 한류 스타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뭐 공산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중앙 집권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정치 권력 구조는 사회주의 네, 권력 사회주의. 그렇죠. 구조죠. 똑같다 보니까 만약에 공식적인 어떤 지침이 내려온다 그러면 사실 우리 한류 우리 문화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는 타격이 조금 되지 않을까 뭐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다만 그 언론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한 것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보도들을 접한 그런 그 대중들이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한국하고 같이 손잡고 가는 게 맞나? 혹은 당의 그런 어떤 내부적인 지침에 우리가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런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금 예.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문화는 사실 정치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상위 개념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문화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교류를 뭔가 더 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경제나 한류나 보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겪을 때 그때 미국의 동부 쪽에 있는 기업들 그 지역들이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죠.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보복하려고 그러다 자신들도 역시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쉬울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 한류도 사실 마찬가지였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나치게 또 우리가 네, 그렇죠. 현실을 확대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